오늘 영상은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던 것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난번 영상을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요약을 하면 레슨을 받을수록 뭔가 자유로움이 없어지고 지금 내가 피아노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굉장히 고통스럽다. 내가 무언가를 개선해야 될 점을 한 번에 너무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영원히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앉아서 이거 좀만 더 해서 만들어 봐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이게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자포자기 심정으로 계속 피아노 앞에 앉게 되면서 피아노 연습을 자꾸 안 하게 된다. 뭐 이런 요약 영상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다는 아니지만 오늘 나올 이야기에 서두를 열기에 요 정도 얘기로 요약을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은 약간 주눅이 들어있고 긴장하고 생각이 많고 막 이런데 그땐 진짜 거침이 없었거든요. 맞아, 저때 자유로움이 있어. 근데 그때 영상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페달도 막 다 겹치고 그리고 사실 손가락도 많이 되게 틀려요. 그 곡을 되게 오랜만에 본가에 가서 친 거였고 피아노를 또 한참 안 치다가 부족한 것들이 지금 들으면 많이 들리거든요. 근데 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되게 거침없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피아노를 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나는 지금 이렇게 뭔가 생각이 많고 망설이는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힌 채로 피아노 앞에 앉게 되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또 게시를 하고 친구가 그걸 보고 이제 피드백을 해줬습니다. 이번 영상 너무 좋았다. 이렇게 서두를 열더니 그런데 자기가 좀 생각을 공유해도 되겠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하시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런데 그때랑 지금이랑 제 연주가 되게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이 훨씬 더 스피치라고 생각을 하면 유려한 스피치라는 거죠. 물론 지금도 한참 부족하다는 것에는 뭐 이견이 없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그때는 너가 보였는데 지금은 작곡가도 보여. 그리고 네가 진짜 표현하고 싶은 그 영역으로 가고 싶잖아? 그럼 작곡을 해야 되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죠. 저의 원래 꿈이 무엇이었냐? 저는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냥 뭔가 공연 영상 계통으로 뭔가 하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는데 근데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는 창작 활동이었던 거예요. 저는 저를 표현하지 않으면 막 이렇게 답답한 게 있고 이런데 지금 뭔가 악보에 갇혀 있어야 되는 그 느낌이 저한테 지금 되게 깝깝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보면 제가 왜 레슨을 그만두지 않는지 제가 말로 정리하지 못하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지만 알 수 있는 거죠. 저도 그냥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러고 있지만 제가 피아노가 더 늘었다는 거는 정말 주지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 거죠. 왜냐하면 일단 1번 되게 그냥 정량적인 건데 옛날에 못 보던 악보를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치는 그런 곡들 말고 그냥 저 혼자서 이렇게 뭔가 새로운 곡들을 혼자 읽어보는 막 그런 걸 하거든요. 옛날에 안 됐던 거, 못 읽던 게 이제 읽을 수 있어요. 악보 읽는 능력은 정말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거는 선생님 도움 없었으면 아마 못 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번, 옛날에 정말 한 10년 뒤에 쳐볼 수나 있을까? 영원히 못 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도 계속 하다 보면 10년 뒤엔 칠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곡들을 이미 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나는 너무 신기한 거죠. 근데 그 곡을 그냥 곡같이 만드는 그 과정이 되느냐 하는 건 별개의 문제고 일단 치고 있다. 제가 지금 막 갑갑함을 느끼는 거는 나는 이렇게 치고 싶은데 그리고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저는 이제 뭐 박자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롭게 막 하고 싶은데 일단 박자를 맞춰서 치라는 거죠. 제가 워낙 이렇게 클래식 영상 같은 것들을 많이 찾아보다 보니까 입시 붙었다, 뭐 어떤 예중 붙었다, 어떤 대학교 붙었다 그 붙은 사람들이 이제 실기에서 쳤던 곡들이 유튜브에 막 이렇게 떠요. 들어보면 너무너무 훌륭하게 치시고 진짜 자로 잰 것 같이 이렇게 촥촥촥촥 치시거든요. 거침없고 다이나믹도 막 다 살아있고 그런데 내가 저걸 연주장에서 듣고 싶은가? 내가 내 돈 내고 가서 듣고 싶은가를 생각해봤을 때 그분들을 비하하는 게 전혀 아니고 저렇게 치는 걸 들으러 가고 싶지는 않은 것 같은 거죠. 그리고 바꿔 말하면 저렇게 치고 싶은가 내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입시용 연주인 거죠. 그거를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여기서 나는 좀 더 루바토를 하고 싶은데 베토벤은 그런데 루바토가 없단다. 쉼표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야 된다. 이러면 제가 말하죠. 알프레드 브랜델은 여기서 쉬던데요. 막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입시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그냥 실력이 없는 게 된다는 거죠. 악보를 무시한 어떤 학생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연주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내가 하고 싶은 게 과연 그런 건가 이런 거죠. 내가 물론 박자를 지키지 않고 음악적인 척 하면서 거기에서 쉼표를 주지 않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근데 나는 듣기에 거기에 약간의 루바토를 넣고 싶은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막 어려운 곡을 친단 말이야. 선생님 대곡이다. 이거는 지금 네가 쳤던 어떤 곡보다 큰 곡이다. 막 이런 말씀 해주시는데 지금 내가 이걸 치고 싶은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치기 싫은가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내가 이 곡을 쳐서 막 이렇게 얻는 어떤 성취감이나 지금 당장 이거를 치지 않으면 나는 막 너무 막 힘들어 막 이런 게 아니거든요. 어려운데 제가 자꾸 들리는 거는 많아지고 인템포로는 칠 수 없을 것 같은 그냥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또 알고 있는 거죠. 이거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갑자기 빨라지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갑자기 인템포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되는 때가 있다는 것도 경험을 해봐서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보를 막 손에 익히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있다가 한 이틀 전인가 그 곡을 딱 연습을 하는데 갑자기 막 잘 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치고 싶은 욕구가, 이 곡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곡을 곡처럼 치고 싶은 욕구가 이때까지 없었어요. 되게 천천히 그냥 되게 세워라 이렇게 치다 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시간적 제한이 없잖아요. 저는 언제까지 이 곡을 어떻게까지는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세워라 내워라 치니까 마음에 부담도 없고 그러면서 또 재미도 동시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게 어떤 데드라인이 있다.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그걸 내가 견딜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걸 내가 굳이? 내가? 그런 생각도 같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슈베르트 치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슈베르트 안 치고 싶은데 지금. 근데 제가 처음에 슈베르트 치고 싶다고 얘기를 몇 번 드렸었어요. 슈베르트 한번 쳐보고 싶다고 슈베르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저의 이 취미와 상관없는 어떤 그 영역들이 되게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불안정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불안정한 작곡가를 칠 거면 굉장히 다이렉트로 불안정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 슬퍼. 너무 슬퍼서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나는 지금 너무 아이 같아. 뭐 이런다든지 직관적이고 직설적인 곡들을 치고 싶은 상태예요. 난 화났어든지 나는 기뻐든지 나는 지금 뭔가 아이같이 명랑한 기분이야 라든지 이런 게 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슈베르트도 그런 곡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해주시겠지만 대체로 이제 슈베르트의 곡의 경향성을 봤을 때 한 곡 안에 날씨가 되게 오락가락 하는데 그 변하는 게 되게 어떤 버퍼 없이 그냥 확 변하는 느낌이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일 치고 싶은 건 찰콥스키입니다. 찰콥스키처럼 직설적으로 슬프고 직설적으로 춤추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춤을 추고 제 안에 갇혀있는 많은 음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음악들을 제가 어떻게든 밖으로 꺼내놓고 싶은데 이렇게 억지로 끄집어냈을 때 그 결과물이 이거는 내가 나중에 다시 보고 싶지도 않을 것 같은 어떤 그런 결과물일 때가 많아서 어디에도 전시할 수 없는 음악들을 내 속에 계속 품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이올린 얘기로 넘어가면 진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버겁습니다. 그리고 이게 있어요. 원래 바이올린 선생님은 저한테 보잉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가르쳐주셨고 왼손 모양을 제가 이걸 요구하기도 했었지만 틀을 이제 갖추는 거 그거 위주로 이제 봐주셨어요. 그래서 음정은 좀 틀려도 상관이 없다. 이게 지금 원래 저희 바이올린 선생님의 포지션이어서 근데 이제 지금 새로 만난 선생님은 음정에 되게 포커싱을 해서 레슨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바로 그 음정 덕후였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보잉을 할 때 그 보잉의 이런 어떤 보잉의 기본기를 제가 한다기보다는 내 귀에 지금 당장 듣기 좋은 소리 위주로 연습을 했었고 지금 저희 선생님이 그렇게 저한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소리를 크게 내시냐요? 왜냐면 일단 소리를 크게 내는 거를 할 줄 알아야 힘을 빼는 거를 할 수 있다. 근데 이 빈 소리가 나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원래 저희 선생님의 가르침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컨플릭이 좀 있으면서 또 동시에 이런 게 있죠. 이 선생님은 보잉을 강조하고 지금 새로 만난 선생님은 저한테 정확한 음정을 정말 정밀하게 요구하시거든요. 생각할 게 너무 많은데
제가 이때까지 했던 것보다 진도가 너무 빠르고, 그런데 어쨌든 또 그게 있죠. 그냥 계속 셰프책만 하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스즈키 7권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조금 재미가 없는 거죠. 약간 챌린지가 있어야 재미가 있는데 챌린지가 조금 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또 재밌어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하는 시간이 조금 늘어났다. 근데 이제 바이올린을 하면서 피아노 선생님이 옛날에 했던 얘기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를 하는 그 자체에서 피아노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들이 좀 이해가 되는 것도 생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예전에 연습했던 것만큼 지금 연습을 못하고 있죠. 그렇게 계속 피아노와 바이올린에 매진을 했더니 좀 삶의 밸런스가 안 맞아져서 지금 이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책장 정리를 싹 새로 했거든요. 책을 계속 사면서 책을 읽지를 않는 거죠. 책장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책을 읽어볼까 이러다가도 제가 무슨 책을 읽고 싶어. 내가 그걸 샀었어. 그런데 그 책이 어디 있는지 못 찾겠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일기도 쓰고 싶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는 백과사전 같은 책인데요. 심심할 때 조금씩 보고 있거든요. 그 교과서라고 하시던데 전 몰랐고, 이거를 이제 가끔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면은 뭐 다 읽는 게 아니고 백과사전처럼 내가 뭘 할 때 그냥 요걸 찾아가지고 이때는 이랬구나 이렇게 찾아보는 용도로 쓰는데, 그런 책들이 몇 권 있어요. 이제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이것도 이제 이건 사실 음악 얘기보다는 책 얘기나 그림 얘기가 더 많은 책이긴 한데, 요거 원래 이게 개정되기 전에 있었던 책은 본가에 있고 새로 샀는데 이게 이렇게 너덜너덜해졌네요. 별로 보지도 않았는데. 화성학도 지금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들은 지 2주가 됐네요. 뭐 하고 싶은 것들이 많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제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음악을 오래 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유려한 스피치를 내가 하고 싶은가? 불행한 것은 한번 들리기 시작한 것들이 이제 안 들릴 방도는 없는 거죠. 그러면 약간 그런 거예요. 이 길에 올라탄 이상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까지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극복했을 때 이제 내가 나를 좀 담아서 조금 더 자신 있게 원래 내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표현이 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그거를 너무 잃어버리면 재미가 없을 거예요. 저라는 사람은 10년 전 오늘의 너를 만날 수 있다면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냐, 이런 걸 이제 물어볼 때가 있는데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할 겁니다. 너 어차피 피아노 칠 거고 바이올린 할 거니까 그냥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라 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걔한테 10년 전 저한테 말을 할 걸 알기 때문에 좀 지겨운 날에도 좀 하기 싫은 날에도 그냥 꾸역꾸역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계속 이렇게 꾸역꾸역은 아니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요 정책이 어떤 생각의 정책이 실력의 정책일 수도 있어요. 되게 빠르게 막 이렇게 하다가 지금 약간 이렇게 정체기가 왔는데, 요거를 또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모습을 같이 공유를 드려보겠습니다. 전시하지 못한 제 속에 갇힌 제 음악들 조금이라도 전시될 때까지 다 같이 화이팅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